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대형마트들이 공격적으로 지역 상권에 진입하면서 중소상인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마포구에는 2.3km 안에 같은 브랜드의 마트 3곳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인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10년째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김화자 씨. 몇 년 전 가게 바로 옆에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서 수입은 절반이나 줄었지만 완공 후 손님이 늘 것을 기대하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내에 대형마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그 꿈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건물주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았지만 문의조차 거의 없습니다. 권리금도 못 받게 됐다며 김 씨는 눈물을 짓습니다. 정말 내일이라도 이제 문 닫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 전부 진짜 미천이에요. 그런데 진짜 막 울고 싶어요. 아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형마트 입주 예정지에서 1km 남짓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망원시장, 망원월드컵시장 상인들 역시 크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수유리 삼양시장에서 대형마트의 상권을 뺏겨 1년 6개월 전 이곳에서 제과점을 다시 연 오상혁 씨는 과거 악몽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일하는 손길에 시름이 깊습니다. 저렴하게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그 대형마트들이 들어와 버리면 사실상 저렴도 저렴이지만 사람들이 그쪽으로 원스톱으로 쇼핑을 할 수 있으니까. 더 큰 문제는 불과 2.3km 지역 안에 이미 같은 대형마트 브랜드가 두 곳이나 들어서 있다는 겁니다. 홈플러스 월드컵점과 기업형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망원점이 성업 중인 가운데 합정점마저 들어선다면 지역 상권이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지역 상인들은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고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와 함께 대형마트 입점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 측은 법적 하자가 없다며 입점 철회 의사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에서 마포구의회에서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보내도 홈플러스는 묵묵부답입니다. 합정동 홈플러스 문제는 합정동의 문제가 아니요 대한민국 99% 대 1%의 대결의 장이 되었습니다. 비단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의 갈등은 마포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형마트 상위 기업 간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기업형 슈퍼마켓이 크게 늘면서 전국적으로 지역 상권과의 갈등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근거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일 지정을 시도했지만 소송에서 대형마트들이 승소하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됐습니다. 이달 2일부터는 자영업자 200만 명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불매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중소상인들이 대형마트들에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엄청난 물량 공세와 마케팅 기법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 상권 약화로 풀뿌리 경제에 문제가 생긴다면 전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형마트의 공격적 시장 진입은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최근 외교통상부가 일본군 위안부 명칭을 성노예자로 변경하겠다고 해 논란이 된 가운데 위안부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의 영문 표기를 성노예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문 표기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반대 의사를 감안해 그대로 위안부로 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명칭 변경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20여 년 동안 일본의 전쟁 범죄 실상을 드러내기 위해 일본군이 사용했던 위안부 용어를 그대로 인용부호를 붙여 사용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윤미향 대표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1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와서 용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며 중요한 것은 용어 변경이 아니라 일본 정부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슬람 무장 세력의 공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추가 공격으로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해 30명이 사망했으며 방화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기독교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북나이지리아 프레테아우주의 바킨 라디 지역 10개 마을이 이슬람 무장 세력의 총격을 받았다고 오픈도어 선교회가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수십 명이 사망하고 화재로 1,000명 이상이 집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이어 또 다른 무장괴한들이 아부자시를 공격했으며 연방 하원 의원과 주의회 의원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수 지역의 경우 자살폭탄 테러범들이 시내로 진입해 기독교인들을 위협했으며 현지 기독교인들이 매우 불안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은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며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정비 예정구역 163개 구역의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오는 12월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가 없는 정비 예정구역 266개 중 163개 구역을 대상으로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구역 해제 요청 등 민원이 있는 도봉구 창동, 성북구 정릉동 등 28곳의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실태조사는 대상 결정, 사전 설명회, 실태조사, 조사 결과 확정과 주민 정보 제공, 조사 결과 주민 설명회, 주민 의견 수렴의 총 6단계로 진행됩니다. 한편 나머지 133개 구역에서는 내년 2월까지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발표 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기총 개혁을 위해 출범했던 한국교회연합이 임원회를 열고 다양한 안건을 다뤘지만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안건 처리에 참석자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조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올해 들어 4번째 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사무총장 선임권, 가입교단 논란,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홍역을 치룬 터라 한기위원회 이번 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업 안건들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한기위원 임원회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한기위원 대표회장 김효셉 목사는 한국교회 8.15 대성회 개최권을 토의안건에 내놓았습니다. 한교연 사회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해 대성회와 청소년 집회 등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사의 취지와 목적이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내용도 문서화되지 않아 논의 자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광복절을 한 달여밖에 안 남기고 이같이 미흡한 준비 상태로는 행사를 치러낼 수 없으며 휴가철과 겹쳐 인원 동원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칫 한기총의 아류로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는 한교연이 교단과 연합해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하며 봉합에 나섰습니다. 결국 참석자들은 이 안건을 대표회장과 실무진에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그런 국교연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임을 갖자는 그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하자. 왜냐하면 기도하는 거 외에 뭐 있겠어요? 회원교단 논란도 여전했습니다. 당초 한교연은 개혁총연 등을 포함해 31개 교단과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총연 등 2개 교단이 교단 차원의 한교연 가입 의사가 없었다는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한교연은 오는 9월 각 교단 총회까지 2 교단에 대해 회원권을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교연이 정식으로 회원가입 원서를 받은 적이 없어 교단 탈퇴, 제명 등의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며 처리 절차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교연은 또 한기총이 회원교단 중복 문제와 관련해 한교연 비방 문서를 유포하고 있다며 한기총 정상화를 위해 조직됐던 비대위 임원들을 중심으로 대책위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한교연이 한기총 정상화를 위해 태동했지만 한기총을 탈퇴하지 않은 교단을 회원으로 받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도를 걸려면 눈치 보거나 또 참 그러지 말고 털어버릴 거 있으면 털어버리고 정리할 거 있으면 깨끗이 정리하고 바르게 가자 그겁니다. 당초 한기총 정상화에 앞장서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한 한교연. 하지만 스스로의 모순에 의해 한기총에 대한 개혁 의지를 실현하지도 독립기관으로 독자적인 행보도 걷지 못하는 난맥상에 빠진 모습입니다. C채널 뉴스 주은입니다. 한편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공문을 통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이미 탈퇴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심총회는 그러나 한기총 정상화를 명분으로 조직된 한국교회 연합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3월 26일과 4월 6일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교단 입장을 묻는 한기총의 질문에 배재인 총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고 임의 탈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하나로 화합되는 모습으로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기심총회는 한기총과 한교회 모두 총회 명칭을 언론을 비롯해 공공에 사용하지 말아줄 것과 교단 모임과 관련된 통보를 보내지 말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한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회원 교단 수가 30개라고 밝히고 있으며 한기총은 행정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한 교단 명칭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지 않은 채 회원 교단을 71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술장로회 통합총회 목사 부총회장 선거가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올해 97회기 정기총회는 오는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소망교회에서 열립니다. 지역 윤번제에 따라 서울 강남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들은 동부제일교회 임은빈 목사, 목민교회 김동현 목사, 새벽교회 이승영 목사, 광진교회 민경설 목사입니다. 각 후보자들은 접수 후 이어진 기호 추첨을 통해 민경설 목사가 기호 1번, 임은빈 목사 기호 2번, 김동현 목사 기호 3번, 이승영 목사 기호 4번을 각각 부여받았습니다. 민경설 목사는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총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임은빈 목사는 건강한 총회를 만들고 싶어 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동현 목사는 섬김과 나눔으로 교단을 봉사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강조했으며 이승영 목사는 총회 일치와 연합, 정체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로 부총회장에는 영성교회 전계옥 장로가 단독 출마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선교훈련원이 평신도 연합 지도력 개발 최고위 과정 1기를 개설했습니다. 다음 달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종교개혁 500년 역사 강의와 유럽 종교개혁지, 디아코니아 기관 등의 탐방이 예정돼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오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1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100년을 내다보는 목회를 디자인하라는 주제로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와 사랑방교회 정태일 목사가 강의하며 높은뜻 교회연합 김동호 목사와 은혜샘물교회 박은조 목사가 설교할 예정입니다. 기독청년 아카데미 새벽이슬 등 기독청년 70여 명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주 평화순례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은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부터 강정마을까지 약 60km 거리를 도보로 순례하며 강정마을 문화제에 참석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법인이사회가 신임 총장으로 현 대학원장 김명용 교수를 선출했습니다. 김 교수는 서울대와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튜빙겐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조직 신학자로 오는 9월 정기총회에서 인준 절차가 진행됩니다. 날씨입니다. 제7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그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남해안과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큰데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광주 24도, 대구 2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 25도, 춘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와 남해 전해상에서 2에서 7m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상은 0.5에서 3m, 동해상은 0.5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내내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목요일까지는 태풍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대기 불안정으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C채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의견도 청취하고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